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LPG 하이브리드 택시 기다리시는 기사님들 많으시죠? 근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충격적인 재원의 차량 한 대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이에 시라이언 6가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나와 있고 국내에 오늘 공개했는데 가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요거 사진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거 사진이랑 전체 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중형의 그래도 나름 디자인 좀 멋진 날렵한입니다.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일단 가격이 현재 단일 트림으로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짜리 차예요. 그럼 이 차의 덩치가 어느 정도일까? 자, 재원이 대략 4775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기사님들 중에서 LPG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기아 스포티지죠. 요즘 뭐 택시로는 대기가 뭐 4개월 넘게 기다리셔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4685인데 4775니까 소렌토가 482로 그다음 산타페가 4830이에요. 소렌토 산타페와 그다음에 스포티지의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775. 그래서 스포티지보다는 훨씬 더 큰 차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750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 받으면 3,300만 원대에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깃하죠. 3,300이면 요즘에는 이제 그랜저나 K8 가격이 워낙 올라갔고 특히 그랜저는 이제 신형들이 가격이 뭐 멀지 않아 이제 택시형이 공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더 올랐겠죠. 완전 뭐 너무 멀리 가 있고. 그다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가 너무 길고 4개월 이상 걸리니까 거기다가 옵션 좀 넣으면 그것도 3천 초중반 가까이 주셔야 되니까 야 이거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포티지보다는 훨씬 스펙으로 본다면 좋습니다. 왜? 이건 전기차는 아니에요. 가솔린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이 B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즉 충전도 해서 전기로만도 웬만큼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차들이 기존의 수입차나 국내에서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전기가. 배터리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고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실은 의미가 없었죠. 막 길어봤자 30km, 40km 이 정도밖에 전기로밖에 못 쓰고 하이브리드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그건 뭐하러 필요해? 차라리 그냥 하이브리드를 사지 이러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건 시장에서 이제 완전 사실 거의 끝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중국이 만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냐 하면 EI라고 주행 연장형, 그러니까 전기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최대한 늘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미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국은 배터리를 저렴하게 많이 생산하니까. 참고로 이 차량도 LE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E 배터리는 저렴하니까 그걸 주행거리 길게 전기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기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무려 70km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좋고 그 다음 전기차보다는 가솔린을 그냥 바로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순수 전기차 충전하는 거 싫어하는 기사님들은 오히려 이게 솔깃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 가면 이거 다 출처가 B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저는 이게 택시 시장을 좀 더 흔들지 않을까. 시라이언 7도 이미 기사님들이 꽤나 선호가 되고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가솔린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훨씬 적죠. 그리고 이건 이미 외국에 수출 많이 됐고 많이 팔린 차량이라서 내구성도 어느 정도는 검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전면은 뭐 강하죠. 그 다음에 이건 후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둘 다 주입구가 있죠. 연료 주입구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 건 충전 포트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 충전 포트, 아파트에 있는 그 DC 콤보 있죠. 참고로 이거 완속이 아니고 급속 충전 포트입니다. 그래서 완충하는데 몇 시간이라더라?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은 가솔린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기름만 넣고 타도 되고 그러면 한 15km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SUV 치고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싫어 그러면 그냥 기름만 넣고 타도 되고 하이브리드처럼. 근데 여유있게 충전도 가끔씩 한다 그러면 한 70km까지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연료비가 전기차처럼 저렴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가격이 우리가 부가세 환급 받으면 3,300만 원대 스포티지 상급 택시의 상급과 겹칠 정도고 그 다음에 S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뭐 엑스라지, 우버 X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게 놀라운 게 또 외부에서 전원 빼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옵션이 굉장합니다. 뭐 아이오닉 5 같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넘사벽으로 옵션이 굉장히 빠방해요. 3,300만 원대에서. 그래서 야 이거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거 입소문 퍼지면 이거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차량이 큽니다. 4775.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사이. 그리고 스타일이 꽤나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램프류 같은 것들은 그냥 싹 다 L입니다. 고급. 그 다음 휠은 19인치.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전기로 주행 가능 거리가 약 7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 엔캡에서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 굉장히 안전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휘발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5.2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일반 LP 싫어하시는 기사님들은 근데 하이브리드나 이제 요즘 다른 것들 관심 있는 기사님들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 하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택시 시장에서. 선택 안 해도 돼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 그리고 중앙에 모니터와 계기판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입니다. 자 고속 충전이에요. 이게 완속이 아닙니다. 3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배터리가 자신들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고 전기로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웬만한 옵션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단일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후측방이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아이오닉 5 신형 택시에 후측방 있나요?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있나요? 몰라서 그래요. 깡통에. 전동 트렁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후측방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오닉 5만 하더라도 가격대를 감안하면 이게 실구매가 3,300만 원대가 가능하니까 3,300만 원대의 SUV면서 하이브리드인데 이 정도 옵션이 있는 차가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스포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량이고 그래서 일반 전기차들이 이제 배터리가 한 60에서 80kWh인데 요게 한 18.3입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 이거 전륜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걱정하는 겨울에 눈이나 비 오는 날 뭐 걱정하죠. 사실 요즘 후륜 차량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꺼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건 전륜입니다. 복합 연비가 15.2, 도심이 15.9, 그 다음 고속도로가 14.3입니다. 그리고 충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0, 파워트레인은 기본 1.5L 엔진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보시면 좋아요. 전혀 뭐 싸구려나 이런 게 아닙니다. LED 램프 싹 다 들어가 있고 차음 유리라는 걸 보면 전면 윈드실드와 그 다음에 1열은 운전석 조수석은 이중 접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이 다 전동 시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운전석 조수석은 기본적으로 통풍이 다 들어가 있고 2열에도 지금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옵션을 보시면 우리가 택시로 선택하는 것 중에서 3,300만 원대에 이 정도의 옵션이 있는 차가 잘 없습니다. 그 다음 웬만한 그 전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S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후측방 경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입니다. 굳이 뭐 옵션으로 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어라운드 뷰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러니까 이게 현기차 택시를 살 때는 아예 옵션을 넣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넣어도 꽤나 가격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V2L도 있고 그 가격이 지금 3,750 실구매가 3,3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와 이 정도면 물론 이제 한 15km대의 일반 하이브리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배터리가 큰 거라서 뭐 부지런한 기사님들은 낮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충전 자리 있는데 꼽아놔도 되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이것도 꼽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식으로 타도 전기차 충전 자리에서 문제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게 원래는 이제 충전 시간이 짧아서 막 신고당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밤 시간대는 그걸 예외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충전 꼽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충전하는 자리에 그대로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부지런한 기사님들은 LPG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솔직히 언제 나올지가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이걸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가격이 깡패예요. 솔직히 이제 3,300만 원대에서 일단 스포티지는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외부도 옵션 좀 넣고 해버리면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건 또 전기 택시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요거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겠지만 가격과 옵션이 아쉽고, 요만큼 옵션 넣으려고 하면 아마 국산 일반 하이브리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택시 시장에 거의 맥이 비슷한 게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C라이언 7도 택시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인기가 있는데, 이건 C라이언 7보다 더 충격적인 차량이 한 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저는 제 생각에 택시 기사님들이 꽤나 선택하지 않을까. 물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미 C라이언 7 타시는 기사님들을 보면 뭐 딱히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호불호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만족한다라고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구성이죠. 특히 기존의 전기야 이제 좀 구조가 단순하지만 이건 엔진 1.5리터 엔진도 달려 있고 전기까지 같이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과연 내구성이 어느 정도일까?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솔직히 3,300만 원에서 전기로 70km 갈 수 있고, 그다음 하이브리드면 한 2년만 고장 없이 타줘도 이미 연료값으로 뽑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이 없죠. 충전만 부지런히 하루에 한 70km는 전기로 무조건 타는 걸로 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250, 300km 타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LPG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근데 구매 가격은 그랜저 K8급 아니면 그 정도니까 굉장히 뭔가 특이한 차가 한 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택시로 생각보다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차가 출시가 되면 그 매장에 깔리면 한번 가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